계속된 가뭄으로 도내 저수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예정이지만 완전 해갈에는 부족할 전망입니다. 전라선 철도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KTX 증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에서도 전라선은 빠져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제수용품 영양인데 생산비가 더 들고 소비자에게도 불편해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 마시물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내일까지 비교적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상류 수계에 자리 잡은 옥정호. 계속되는 가뭄으로 호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옥정호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땅이 말라서 이렇게 갈라졌고 새로운 댐이 건설된 이후 물속에 잠겼던 예전 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에 묻이 드러나 배가 다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밑에 지금 육지에 나와 있어요, 배가. 나 지금 잠깐 보고 오는 건데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가물었어요. 현재 섬진강댐의 농업용 저수율은 10.9%, 예년의 절반 수준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 대하댐 6.5%, 구의 저수지 22.9% 등 대부분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저수율 평균은 25%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모내기 활동에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용담댐도 하천 유지용수 방출량을 줄이는 등 가뭄 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하수계에서 흘러나온 물로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는 익산시는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광역상으로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계가 틀리다 보니까 좀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간만에 많은 비가 내리지만 저수율이 워낙 낮아 가뭄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고속철인 KTX 전라선은 운행 편수가 적어서 이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서울 수서에 새로운 KTX역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여기에도 전라선은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수서 평택 간 고속철도는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는 경기도 평택까지 61km 구간은 기존 서울 용산발 KTX와 다른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서 KTX가 개통되면 호남선은 주말 기준으로 KTX 운행이 현재 왕복 48차례에서 136회로 3배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부선도 비슷합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은 수서 KTX 사업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라선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면허 발급 당시 수요가 많지 않다며 전라선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라선 이용객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150% 증가했고 입석 이용객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라선 KTX는 지금도 하루 40편으로 호남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서발 KTX 운행 계획을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객 변화라든가 그 내용상 호남선만 있고 전라선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 역시 수서 KTX 운행 계획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선 KTX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발 KTX 개통 시 최대한 증편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개통 이후에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라선 증편을 위한 지역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5일부터 어제까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경 차량은 76만 6천 대로 지난해보다 8.7%가량 늘었고 귀성 차량도
4.7%가량 증가한 74만 4천 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역귀성 증가 추세로 규경 차량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큰 과일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고 값도 비쌉니다. 하나씩 먹기에 적당한 크기의 사과 배는 어떨까요? 시범 보급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사과와 배입니다. 아이 주먹만한 크기에서 탁구공 크기까지 식사 후에 하나씩 먹기 적당합니다. 전국 100여 개 농가에서 시범 재배되는데 기존 과수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과일을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인건비, 노동력이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치게 됩니다. 실제 사과와 배를 크게 키우려면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 처리가 불가피하고 봄마다 꽃순을 따주는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추석과 설 명절 반짝 판매 외에는 잘 팔리지 않다 보니 농가 못지않게 고민스럽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가격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판매가 안 되었을 때 재고 부담을 안는다거나 또는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과일 하나에 3, 4천 원을 호가하다 보니 학교 급식이나 회사 급식에 거의 납품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개당 500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적정한 크기의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차례상 차림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상 크기의 과수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핵가족화의 증가로 인해서 작은 과실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큰 것보다는 작은 과실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생산비도 낮추고 영양면에서도 이로운 껍질째 먹는 작은 과일로 돌아가자는 노력이 차례상에 익숙한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하림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조사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치킨 납품이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올 초 50억 원 상당의 가짜 친환경 닭고기를 유통하다 적발된 데 이어 사료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중 기업의 업황 BSI는 제조업이 61에서 64로 비제조업은 60에서 63으로 한 달 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10월 중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은 70에서 74, 비제조업은 64에서 67로 상승했지만 기준인 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남원 서남대학교 옛 재단 측에서 새로운 대학 인수자 공모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미 인수업체가 선정됐고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데 또다시 내홍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한 공고문입니다. 서남학원의 인수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평교수 협의회라는 단체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서남학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재정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재정 기여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바꾸고 횡령액 330억 교비를 교비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인수자가 오면 서남대 산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 직원노조와 총학생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고문을 게재한 옛 임원들은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더 이상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법적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은 공모는 불법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작금의 사퇴를 야기한 이용화 및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의 어떠한 행위도 일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대학 측은 또 현재의 재정 기여자가 협약에 따라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평교수 협의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 기여자를 선정한 서남대가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389곳 가운데 42%인 166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사용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에는 성면이 함유된 분무제나 내화 피복제가 사용되었으며 전북 지역은 건축물 수로는 전국에서 4번째, 비율은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도내 골프장 22곳의 재산세 체납액은 부과액 70억 원의 48%인 34억 6천만 원으로 익산 웅포 33억 8천만 원, 익산 쌍태일 8천만 원입니다. 국회 임수경 의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김재원 서울청 기동본부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간부 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대변인, 인천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교원 임용 대기자는 131명으로 대구와 세종시 등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았습니다. 임용 대기는 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이 떨어져 신규 임용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페이퍼코리아를 비롯해 도래의 첨단 소재와 광전자 등 군산 지역 31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군산대에서 열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